자, 여기 지금 보존등기 했을 때 자기 지분만이 왜 보존등기가 안 되냐면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만약에 뭐 가물병 세 사람이 3분의 1씩을 갖고 있어요. 3분의 1씩. 갖고 있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이 세 사람이 바다를 매립했어. 그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는 하나만 만들어야 되죠. 하나만. 등기부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 등기부를 표제부가 있고 만약에 갑구 하나를 만들려면 자, 하나 만들려면 1번에서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죠? 그럼 이제 공유자 갑 3분의 1 공유자 누구? 을 3분의 1 공유자 병 뭐라고? 3분의 1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상속등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상속인이 10명이면 10명 써야 되고 상속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내 것만 해달라면 이 바다 매립한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 하나의 등기부는 표제부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인데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에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 몇 개라고? 하나인데 근데 얘만 자기 거 해달라고 하고 얘도 자기 거 해달라고 하고 얘도 자기 거 해달라고 하게 되면 등기부가 몇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3개 만들어지죠?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항상 부동산 하나의 등기부는 몇 개니까 하나니까 하나만 해달라. 그 얘기 하나만.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몇 명이고 소유권자가 3명 있고 이 3명은 뭐예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따로따로 자기 것만 해달라 그러면 등기부 관리하는데 쉽지 않다는 게 그런 측면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머릿속에 이제 그 이해했던 거는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머릿속에 외우는데 뭐라고 외우자고 자기 집만 나오면 뭐 없다고 보상이 안 된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왜 우리가 이해한 거는 금방금방 까먹어요. 우리 머리가 참 뭐예요. 이 오래 산다는 이유가 뭐냐면 자주 까먹으니까 머리가 개운해서 그래요. 그거 오래 사는 거야. 근데 천재들은 한번 무슨 이게 뭐 딱 보면 이 뒷가치 뜻이 뭐예요. 이 머릿속에 잔영이 계속 남아있어요. 애들은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잔영이 남아갖고 안 까먹잖아요. 걔네들은. 근데 걔네들 일찍 죽어.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더 나아. 이 좋은 세상에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아야 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예요. 10월달 가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만 여러분 시험에 난다면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래서 자신감 가지시고 그렇게 자꾸만 외우다 보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어. 설마 아니 다 까먹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이런 거 안 돼. 어제 구리 가니까 그 연세 70대 중반 되신 그 할머니는 너무 열심히 하신다 그랬더니 그 얼굴에 뭐 황반증인가 뭔가 이렇게 그 눈이 좁아지는 거 있죠. 그런 저희가 생겨갖고 눈 수술 받았답니다. 수술 받으시고 이제 그거 하면 수술 받으면 한 6개월 동안 안정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해야지 공부하는 거지. 절대 건강하지 못하면 공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사법고시도 왜 포기하냐면 일단 세 가지 요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대학을 갈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고 책 사보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이제 이 체력이에요. 체력. 근데 대부분 뭐 때문에 포기해요? 이것 때문에 포기해요. 한 10년씩 하다 보면 저도 뭐 무슨 막 병 걸려갖고 죽을 병 걸려갖고 뭐. 저는 폐결핵 4기까지 갔습니다. 공부하다가. 그리고 이제 포기하는 거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이 무슨 싸움이에요? 이제 체력 싸움이에요. 체력 싸움. 나중에 그 8월 지나 9월 되면 이제 이 동네 병원 다 약국 병원 다 여러분이 다 이제 여기 다 쌓여 막 맨 아침에 보면 여기 쓰레기통에 약봉지 뭐 편두통에다가 위장병에다가 뭐 다 물병. 그러니까 그 머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체력 싸움이에요. 체력 싸움이니까. 하여튼 몸 관리 잘하세요. 어제 너무 울컥했습니다. 뭐 갑자기 그분이 그냥 그 1월 달부터 계속 뭐예요? 11월 달부터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1월 달부터 계속 다니셨는데 11월 달, 12월 달 이제 민법하고 학교를 하고 1월 달부터 제가 결석한 적을 70대 중반 되신 분이 야간에 뭐예요? 그 운전하고 오시고 막 그러더니 그게 당연히 뭐예요? 그 순수세라면 운전도 못하고 못 다니시지. 나이 드셔갖고. 거기서 또 구리 외쪽에 무슨 진점 뭐 이런 거 있죠? 남양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차 타고 오시기가 아마 시간상에 아마 거기도 약간 뭐라 그럴까 도시는 도시지만 그런 경우에 기다리면 버스가 지역 쪽으로 어디 들어가는 건 하루에 2번 다니는 게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어디 청주 가니까 거기 버스 보니까 하루에 2번 다니는 버스가 있더라. 그런 게 있어. 차 몰고 다니잖아요. 힘들니까. 하여튼 그래서 당부만 쓰면 뭐 하시라고? 건강관리 잘하세요. 건강관리. 그 제일 중요한 게 건강.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죽어도 좋으니까 붙고 싶다는 거.
그냥 사시라 그랬어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저도 공부하다가 살기 위해서 그만뒀습니다. 공부. 살기 위해서. 저 그냥 맨날 무리하게 막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막 15시간씩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 맛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이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나이에 일주일 동안 막 열심히 하죠? 그러면 이렇게 못 걸어 다니, 짐 빠져갖고 힘들어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공부가 뭐예요? 한 10시간씩 막 짐 빠져, 그래서 일어나기 힘들어요, 일어나기.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놈은 군대 갔다 와서 그 단대 치대를 갔어요. 단국대학교 치과대를 가고. 그래서 지금 수원에서 의사하고 있는데, 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군대 갔다 와서 그렇게 뭐예요? 아직도 군대 갔다 오면서 20대 중반 후반 되잖아요. 그 나이에 그 치과대학을 갔는데 시험을 보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과목을 그 1시, 2시, 재시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의대는 첫 시험에 다 통과를 못 합니다. 그 미리 정해놓고 한 3가지를 먼저 보고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재시 보고 3시 보고 한답니다. 그 3시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학교 이제 자기가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체력적으로 안 되니까 맨날 뭐 가면서 그 삼겹살 그거 먹으면서 체력 보강해갖고 일단 만약에 10과목 시험 보면 뭐예요? 몇 과목은 3과목은 1시에 통과하고 나머지 또 3과목은 어디 재시에 통과하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정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안 되니까 그 21살, 20살 이런 애들하고 체력적으로 안 되니까 뭐 그 고기 먹어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내가 그 역시 공부는 뭐 하는 거다? 체력 싸움이 체력 싸움. 딴 게 아니 머리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많이 더 봤냐? 한 번 본 사람보다 몇 번 본 사람이 나아요. 2번, 3번 본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그 체력 싸움이니까. 하여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 남으시든가 독서실 아니면 뭐예요? 시립도서관 가든가 거기 가야 돼요. 내가 집에 갔어. 내 눈에 뭐가 보여? 빨래도 보여. 쓰레기 보여. 공부할 것 같아요? 그 청소부터 할 것 같아요? 절대 집에 가면 공부 못합니다. 그 생각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이 들어갔고 이게 무슨 다른 배우자가 뭐라고 이게 돼지우리냐 막 이런 소리 나오죠? 그거 합격하는 거야 그러면. 근데 항상 깨끗해.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자, 그 생각하시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 뭐 다 외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외우다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외우다 보면 그 중에서는 뭐예요? 걸릴 것이다. 여러분이 외운 것만 시험에 나올 것이다. 그런 자신감 생기고. 하여튼 내일 아침부터 일어날 때 뭐라 생각하냐면 내가 떨어지면 누가 붙냐? 너 말이 길다. 나는 붙는다. 뭐라 외친다고? 나는 붙는다. 너무 이기적인가? 그냥 이렇게 했어요. 나도 붙는다. 나도 붙는고 일어나자마자 나도 붙는다 이렇게 꼭 그 선창 뭐 이렇게 얘기하고 천장 대고 뭐예요? 나도 붙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어났어요. 자, 수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넘겨오시면 거기에 자 뭐예요? 368페이지 뭐가 나와 이거? 수용 얘기 나오죠? 뭐 수용도 이제 크게 자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자 몇 가지 자 이렇게 잊었는 게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뭐 하게 되면 자 소유권 잊었는 게 하면 이렇게 잊었는 게 하면 자 소유권 잊었는 게 하면 원인이 몇 가지가 5가지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그 네 번째가 수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몇 가지씩 두 가지씩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잊었는 게 하는데 뭐예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가 쭉 있는데 그 5가지 매매, 상속, 유증, 수용, 진정명 중에 몇 가지씩을 이거 2가지씩을 포인트 잡아서 기억하자. 2가지씩을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수용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뭘 하는 거예요? 이거 원인을 수용해서 잊었는 게 한다는 얘기죠. 그 잊었는 게 하게 되면 이 수용은 민법이 정한 성질이 원시 취득이에요. 그 원시 취득이니까 항상 뭐예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문제 나왔을 때 자 수용의 성질은 원시 취득이므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수용하려면 기존 등기부를 없애고 다시 새로이 보존 등기한다. 그건 틀린 말이야. 왜? 보상금을 줄 때 이 등기부에 있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줘야지 이걸 만약에 없애버리고 다시 보존 등기 하려고 그러면 그 중간에 뭐예요? 끼어들어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나도 옛날에 여기 뭐가 있다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끼어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인천에 어디 연수군가 쪽에 우리 이 뭐야 재개발을 하는데 그래서 법이 개정됐지만 여기 필지 하나에 뭐예요? 그 지분 쪼개려 갖고 지분이 몇 개? 219개 들어요. 이 사람들 다 뭐 받으려고? 그 딱지 받으려고 그거. 그래서 그런 걸 그 미해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뭐라고 이거 그냥 실무적으로는 뭐 하겠다는 게 그냥 잊었는 게 하겠다. 성질은 비록 뭐지만 원칙이지만.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무슨 게 해온다는 게 소유권 잊었는 게 해온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 수소 이전을 뭐예요? 촉달하라.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기업자가 만약에 뭐예요? 기업자가 뭐라면 이 기업자가 뭐예요?
관공서라면 당이 뭐 할 것이고 촉탁할 것이고, 관공서가 아니라면 뭐예요?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래서 자, 이 수용에 의한 것은 이 촉탁 등기하고 뭐라고 이거 단독 신청이 있다. 기업자가 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게 뭐라고 이거 수용에 의한 무슨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소 이전을 뭐라고 이거 촉단하다, 촉단한다. 그래서 요즘 무슨 대선 중에 누가 어떤 사람 하나는 뭐예요? 그 청와대하고 뭐예요? 그 국회를 어디로 옮긴다고? 세종시로 옮긴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 세종시 옮길 때 막 대마고 막 그랬잖아요, 뭐예요? 뭐라고 이거? 된다, 안 된다, 막 그런 얘기 뉴스도 안 보셨어요, 옛날에? 어? 아, 그래서 세종시를 수도 이전하는데 뭐 수소 이전을 촉단하라, 뭐 하라, 뭐예요? 반대한다고 막 데모 있었잖아요, 지금. 그걸 연상해서 기억하라는 게 뭐라고? 소 이전을 뭐 한다고? 촉단하라, 촉단하라.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자는 게. 그 다음에, 잡으세요. 우리가 미군 부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평택 대출이 땅을 뭐예요? 수용을 해서 여기 미군대 만들었죠? 뭐하고 바꾼 거예요, 지금? 용산하고 용산 저기 바꿨잖아요, 지금. 근데 이 바꿔갖고 이제 미군 부대를 만들어갖고 이제 수용해서 이제 부대 만들죠? 그러면 여기를 뭐 해줘야 돼? 정리해줘야 돼요. 여기, 저기 보상금을 줄 거 주고, 을구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 다 뭐 해주고, 정리해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야, 이렇게. 자, 토지 수용에 대한 뭘 맞추면, 이전 등기를 맞추면, 자, 이전 등기 맞추면, 뭘 제외하고, 지역공가. 자, 무슨 등기? 자, 상속 등기 있죠? 상속 등기. 지역공가 상속 등기 제외한, 각종 권리 있죠? 각종 권리는 뭐라고, 이거? 직권 말소한다. 각종 권리 뭐 한다고?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봐주잖죠. 자, 그러니까, 이 지역권은 만약에 뭐예요? 요 땅이 요만큼 수용을 하는데 요 땅이 다른 땅을 통행하는 이 지역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으면 이거 이로운 권리죠? 이로운 권리니까 뭐 하지 말라니까요. 말소시키지 말라니까.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현재 지금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소유권자가 갑이었어요. 1번 갑이었다. 자, 누가 그러면 뭐예요? 이 갑이었으면 자, 예컨대 만약에 기업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을 뭐에 수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상속이 이루어지고 자, 을이라고 하는 상속인이 소유권자죠? 이한테 보상금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뭐 했을 때 사망했을 때 이 죽은 사람 밑으로는 공동신청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까 유증 같은 경우에는 그 누가 이거 자식이 진짜 소유권자로 상속받았으니까 이 자식이 유증은 공동이니까 누구한테 추증받은 사람한테 직접 등기해주죠, 이거. 그러니까 공동신청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 밑으로 하더라도 이 진짜 소유권자가 등기해오니까 의무자니까 등기관이 뭐예요? 자, 소유권자가 8일사가 있구나. 그걸 확인한다는 게. 근데 뭐는 수용은 뭐예요? 단독 아니면 촉탁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 밑으로는 자, 공동만 들어오니까 단독 촉탁은 누구의 이 자식의 뭘 알 수 없어요. 의사를 알 수 없어. 단독이니까. 그 무슨 등기를 거쳐야 돼, 이거. 이전 등기에서 원인을 모래해서 상속에 이 등기를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얘가 안 해주면 이 병이 뭐라고? 채권자니까 자, 뭐 해놓고 이전 등기 해놓고 나서 대의로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인을 모래해서 수용을 원인으로서 이렇게 등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수용에 등기 맞췄죠? 이 아버지는 수용시기 전에 먼저 돌아가자고 상속 등기가 된 거죠? 그죠? 이 등기를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말소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이걸 안 하면 이 등기를 못 해오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딱 머릿속에 외울 때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이 수용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자, 맨 뒤에 뭐라고 써 있으면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써 있으면 뭐는 대상이 아니라고 이거. 지역권과 이 두 가지는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말소하지 말라는 얘기죠. 공식에 뭐라고 수용하게 되면 머릿속에 그려보라는 게 수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뭘 해야 되니까 공공사업을 위해서 거기다 뭐예요? 미군 부대도 져주고 해야 되잖아. 그 제대로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 땅을 뭐 해줘야 돼? 이거 서류상 깨끗하게 정리해줘야 되는데 정리해주는데 말소 대상이 아닌 거 말소할 필요가 없는 거 딱 몇 가지라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게 두 가지다. 뭐하고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 뭐예요? 그거 뭐 하지 말자고 이거 말소하지 말라는 게. 자, 무슨 말 이해됐죠? 그 이해됐으면 그냥 외우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제 수용, 지역권 상속 없다.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죠?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미군 부대 만들죠? 근데 여기 있는 땅이 뭐예요? 을구로 보니까 저당권이 1순위 저당권이 있는데 갑구에 가처분 등기해야 되는데 그 날짜를 접수번호를 따져보니까 이 접수번호는 여긴 1004번이고 얘는 뭐예요? 1순위 저당권 2004번이야. 얘가 선순위죠? 1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된 거야. 그럼 토지 수용할 때
수용할 때 말수시켜야 되는데 이 가처분 등기는 1순위 저당보다 먼저 된 거죠? 이거 말수 돼요 안 돼요? 지금 뭘 물어본지는 알죠 지금? 어? 물어보지 알죠 지금? 그래 지금. 자 다시 보자. 그러면 이게 말소가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이 땅에는 가처분이 돼 있다는 얘기 아직도? 여기다 이제 미군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군이 보초 쓰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어떤 놈이 파자마 바르러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미군이 꼼짝 말아도 누구냐 그러니까 얘가 뭐라냐면 나 가처분 권자다. 그래서 얼마나 황당하겠냐니까. 자 그럼 다시 여기 보세요.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지금. 자 말소재생이 아닌 것은 뭐하고 뭐라고 지역권하고 성득이 뭐 이렇게 해놨죠 지금. 두 개만 외우라 그랬죠. 근데 갑자기 또 물어보니까 안 된대.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내 생각이 만약에 머릿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시험은 내년에 다시 봐야 돼. 그 생각을 하지 말고 머리를 비우고 외워야 돼. 무슨 단어가 보이면 수용 보이면 직권말소 보이면 뭐는 안 된다고 지역권하고 상속 이거 안 된다. 그렇게 자꾸만 기억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한 장을 1시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한 장을 4번 보는 게 더 중요해.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머릿속에 익히는 게 중요하지. 그걸 1시간 동안 모르는 건 1시간 2시간 봐도 뭐예요. 모른다니까. 그래서 왜 70페이지 보다가 끝나냐면 계속 앞에가 궁금해. 앞에는 나중에 10월달 되면 궁금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다 알게 돼. 계속 뭐 하는 거야 이거.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만 그걸 알으려고 노력할 거 없어.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자기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직업이 이 석공인 줄 알았대. 항상 아버지가 출근하면서 뭐라 해야 되냐면 나 돌 캐러 간다 그래갖고 그 석공이 뭐예요? 맨날 이게 돌 깨고 바위에다가 뭐 새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맨날 돌 깨러 간다 막 그래갖고 아버지가 직업이 석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아버지 직업이 뭐냐면 수학 선생이었어요. 웃자간 얘기니까 여튼간에 그래서 절대 그 낙수가 떨어져서 뭐예요? 바위에 뭐가 생기듯이 구멍이 생기듯이 자꾸만 듣다 보면 언제 가면 이제 10월달에 가면 뭐예요? 머리도 양심이 있으니까 들어온다고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절대 뭐라고 이거 모른다 그거 필요 없어요. 이게 다 시간만 가면 다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결석하지 말고 하려고만 자꾸만 들으려고만 노력.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이제 철모 벗을 때 됐어요. 말이 튕겨오지 말고 들으라는 얘기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예요. 나 저거 모르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꾸만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그 들어보다 보면 아는 얘기가 있을 테니까. 그거 그렇게 계속하면 됩니다. 자, 충분해요. 자, 그러면 일단 수용 얘기하면 자, 크게 몇 가지? 2가지. 수소 이전 뭐라고? 촉단하라. 뭐 빼놓고 지역권과 상속 빼놓고는 뭐라고? 말소하라. 그 얘기예요. 그게 시험의 답의 전부야. 수용 얘기 나오면. 자, 다시 수용 얘기하면 뭐라고? 수소 이전을 촉단하라. 촉탁과 단독이다. 촉탁과 단독이다.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뭐 빼놓고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 빼놓고 뭐라고? 직말하라. 직권 말소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권 말소 수용 나오고 직권 말소 나오게 되면 작년 시험에도 나왔죠? 뭐라고? 이 지역 처분 제한과 지역권은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처분 제한 등기는 가압류 가처분은 그런 거 없잖아요. 여기.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되니까. 이해했죠? 자, 진정명의 해법도 2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수용 보게 되면 자, 신청인 단독, 자, 동그라미, 쌍가리 1번 단독 있죠? 거기 368페이지. 신청인 밑에 단독 동그라미. 그 다음에 쌍가리 1번 뭐예요? 촉탁 동그라미. 자, 이전 등기,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 수소 이전 촉탁. 자, 그 다음에 거기 369페이지에 뭐예요? 369페이지에 그 4번에 등기 실행 나오죠? 그 등기 실행 나오는데 거기 이제 자, 1번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 그 부동산의 등기록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 밖에 처분 제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 말소하라. 그런 얘기야, 지금. 근데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뭐예요? 지역권 동그라미. 또는 토지 수용의 재결에 의해서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인데 잘 안 나와, 이건. 그 인정된 권리, 만약에 이 땅 아래에, 자, 도시가스공사가 뭐예요? 가스관을 묻었어요. 가스관. 구분이상권이 있다니까요. 그럼 같은 뭐예요? 같은 뭐예요? 국가기관에 관한 개념이니까, 가스가.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구분이상권을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말소시킬 필요는 없다니까요. 지하에 묻어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건 잘 안 나오니까, 거기 더보기 박스 중에, 거기 1번 보시면, 수용일 개시 이전에 경제된 이전 등기는 뭐예요? 말소시키지만, 거기 다만, 주시세요. 뭐라고?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뭐예요? 뭘 원인으로 해서
상속을 원인에서 뭐 한 것은 이거 상속 등기한 거 있죠? 그건 뭐 하지 말라는 게 이거. 말소하지 말라는 게. 그걸 안 하면 뭘 못 해오니까. 이전 등기를 못 해오니까.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거기 370페이지 뭐가 나와 이거. 진정명의 회복이 나온다. 진정명의 회복. 그러면 자, 그 진정명의 회복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진정한 소유권자입니다. 갑이 진정한 소유권자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2번 뭐예요? 이전 등기에서 김사기가 이렇게 김사기가 뭐예요?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했어요. 자, 위조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두 사람이 뭐예요? 돈 다 주고 등기서류 가지고 뭐예요? 공동신청이니까 원래 원칙은 두 사람이 같이 자, 등기소에 가야 됩니다. 공동원칙이니까. 그래서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뭐예요? 매도인 선생, 의무자 선생 우리가 둘이 공동으로 가려면 당신은 뭘 가져와야 되는데 등기표 정보하고 인감임명 가져야 되는데 그 인감임명은 이 몇 개월짜리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 3개월짜리가 필요하다. 갖고 왔냐 물어보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갖고 왔다고 자신있게 얘기해서 어디 보자 그러니까 인감임명을 보니까 몇 개월짜리야 지금 이게 8개월짜리다. 8개월짜리. 그죠? 그럼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이거. 다시 가서 띄우라니까 뭐예요? 갑이 귀찮죠? 귀찮다는 게요. 자,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 화이트를 꺼내갖고 이게 지웠어요 이렇게. 그게 3개월짜리 됐죠? 이게 위조야. 다른 게 위조가 아니라. 그죠? 근데 등기 신청했죠? 그 등기를 받아줬어요 이렇게. 그럼 이 등기가 자 뭐가 분명히 계약관계가 있잖아. 돈 주고 샀으니까. 그걸 뭐로 보자는 게요? 유효한 걸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공문서가 위조가 돼서 뭐예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실체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데 있으면 뭐라고 이거 유효하다. 그러냐 유효하다. 근데 여기 김사기라고 하는 놈은 뭐예요? 김사기라고 하는 놈은 공문서가 위조됐는데 얘 몰래 했잖아 지금. 얘하고 계약관계가 없었죠? 그 원칙은 이게 무효다는 게 이게 원칙은 무효예요. 원칙은 뭐라고? 무효다는 게 무권대리인 했다든가 다 원칙은 무효예요. 예외가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하다는 게니까 유효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면 김사기가 위조된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거 모르내겠어. 원칙이 뭔데? 무효인데. 그 예외가 나오는 거니까 뭐예요? 무슨 단어가 보이면 위조 보이면 그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유효하다. 중간에 이제 뭘 보는 거 시간 있으면. 실체관계 부합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게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지금? 그런 얘기 지금. 요즘 애들은 뭐 그거 하도 이제 화이트 얘기 나오니까. 그 화이트가 뭐 중국산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가 이렇게 심지어 저기 하면 뭐 이렇게 망가지고 그러니까 화이트 3분의 1 쓰나? 그냥 버리더라고 어떤 거 불량품 만들어진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가끔가다. 그러면 이제 저 세대하고 틀리니까 애들 세대 저는 그 쓰레기통에서 걔가 버린 걸 주워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1시간 동안 그걸 조립을 합니다 다시. 이게 되더라고. 그게 이렇게 그 다시 감고 뭐예요? 아니면 끊어진 거 띄어내고 그 옛날에 그 우리 그 테이프 있잖아.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를 약간 붙여갖고 돌리듯이.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나오니까 얘는 지금은 그 테이프 안 나오잖아요. 요즘 다 그 CD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애들은 그냥 버리고 저는 주워다가 이거 맞춰갖고 다시 쓰고 있고. 어렵게 산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가 김사희가 뭐예요? 김사희가 공무소유에서 이게 무효다. 이게 무효야. 이 무효인 등급을 보고 뭐예요? 자, 소유권 취득하죠, 병이? 그럼 얘도 무권리잖아, 이제. 그럼 이 진정한 소유권자가 자기가 다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찾아야 되는데 복잡하더라는 게 왜? 이거 말소시키면 얘가 살아나니까 두 개를 다 말소해야 돼요. 그 국가가 편리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예요? 한 번에 다이렉트로 한번 소유권을 취득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래 뭐라고 이거? 4번 무슨 등기 해오라. 아예 이전 등기 해오라. 이전 등기 다시. 그 원인을 뭐로 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등기해보라. 이렇게. 그럼 얼마나 간단하겠냐니까. 그게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중요한 게 두 가지. 뭐냐면 이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원인은 이 국가가 판례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 판례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른 것들은 이 매매 계약을 맺죠. 그럼 계약 날짜가 있어요. 둘이 뭐예요? 계약서 썼잖아. 그 날짜가. 자 그다음에 상속은 뭐예요? 아버지 사망한 날짜가 있어요. 어디가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아파서 돌아가신 분은 뭐예요? 의사가 딱 얘기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아무개 시가 뭐예요? 몇 시에 딱 아주 시까지 다 얘기해줘. 그 시간이 있어. 시간 날짜가 있어. 날짜가. 이것도 돌아가신 날짜. 수용은 그 법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이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그 시기가 정해 있어요. 날짜가. 수용 시기에 뭐 하라고 이거.
그 날짜가 뭐예요? 자, 소유권을 뭐 하는 날짜라고? 취득한 날짜라고. 등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정명 회복은 이 판례가 이 명칭을 하나 만들어준 거지. 어떤 뭐예요?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임종을 지켜본다는 사실행위가 있잖아요, 지금. 임종 지켜보죠? 근데 이런 건 뭐예요? 계약도 아니고 무슨 사실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없어요?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뭐가 없다고? 날짜가 없다니, 날짜가.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볼 사항은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답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는 존재하는데 등기 원인은 뭐하고 있는데 이 원인은 존재해요. 뭐라고? 진정명 회복이라고. 근데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날짜가 없어요, 날짜. 원인 날짜가 없다, 일자가 없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 시험 문제 나와서 그 진정명의 회복은 판결에 의해서 뭐예요?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이 판결 선고일이 원인 날짜에 해당한다. 그거 틀린 말이야. 왜? 뭐가 없는데 자체가. 날짜가 없는데 그 날짜가 쓴다 그러면 튄다니까.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서 진정명 해보게 되면 뭘 쓰지 말라고 이거. 날짜 쓰지 말라니, 날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이 병이란 사람이 자기가 무권리자를 인식하고 갑하고 공동으로 등기할 수도 있고 얘가 안 해주면 판결할 수 있겠죠. 그 여기 가만히 여기서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일단 기본은 뭐예요? 기본은 요 상소하고 수용만 빼놓고 나머지 세 개는 뭐예요? 이게 공동의 원칙이에요. 나머지 세 개는. 그러니까 무슨 자 들어가는 거 이거. 시의자 있는 얘가 뭐 얘네 둘만 단독이야. 나머지 다 뭐가 원칙이에요? 공동의 원칙이. 안 하니까 단독을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공동으로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다는 게 단독 신청이 가능한데. 자, 이 단독 신청일 때는 뭐가 이 판결서가 뭐가 된다는 게 판결서가 이게 뭐에 해당한다고? 등기 원인 뭐예요? 증서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시험 문제 한 3년 전에는 이 법원 구급직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자, 진정명 회복에 의한 이전 등기는 이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 틀려. 뭐가 원칙이라고? 공동의 원칙이다. 네, 그렇게 보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300 몇 페이지에 371페이지에 자 거기 신청 정보의 기록사항 중요하다 그랬죠? 뭐 중요하다고? 원인은 기록하지만 줄치세요. 뭐라고? 등기 원인 날짜를 뭐 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원인 날짜는 없는데 어떻게 쓰느냐? 없다. 자, 그 다음에 첨부정보. 그래서 첨부정보 공동일 때는 원인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요. 계약서 같은 그런 게 없으니까. 안 내도 되겠죠? 근데 판결일 때는 뭐가 줄치돼요. 판결일 때는. 판결 정보를 뭐로 한다? 등기 원인 정보로 첨부한다. 쓰였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 1번을 보시면서 뭐하고 뭐가 하나다? 공동과 뭐가 하나다? 이게 단독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자.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매특약 등기는 이게 시험 문제에 지금 30년 동안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나왔으니까 중요하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지금 배운 중요한 것만 앞에 배운 거 있죠? 부기 등기 이런 것만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일단 넘겨보시면 자, 한매 등기는 채권이니까 거기 그 372페이지 신청 절차 이거부터 볼까요? 거기 372페이지 맨 아래 환매특약 등기는 왜 하냐면 뭐예요? 거기 맨 아래 쪽에 써 있죠?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게 무슨 효력이에요? 이게 대항력이죠? 자, 줄 치세요.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 대항력 때문에 한다. 뭐 때문에 한다고? 대항력 때문에 한다. 그거 이해하시죠? 자, 넘겨보시면. 자, 이렇게 뭐예요? 환매등기라고 하는 것은 대항력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동시인청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자, 동시인청. 뭐하고 뭐를 동시에 인청하는 거예요,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등기를 뭐 한다? 동시에 인청합니다. 동시인청이다. 이렇게. 환매등기 얘기 나오면, 환매 얘기 나오면 뭐예요? 대항력 때문에 하는 거다. 채권이니까. 자, 뭐하고 뭐를 같이 하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 무슨 등기를? 환매 등기를 뭐 하라고 이거? 동시에 신청합니다. 동시에 신청하고 그 다음에 신청서는 따로따로 내야 돼요. 자, 별개 다른 뭐라고 이거? 다른 신청서를 내라. 네, 다른 신청서.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무슨 등기? 1번에서 무슨 등기? 소유권 무전 등기. 갑이죠? 갑이다. 자, 그럼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이전 등기 하죠? 그 다음에 이 아래 뭐라고 이거? 2-1번. 무슨 특약을? 환매 뭐예요? 특약 등기를 이렇게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전 등기와 같이 해야지만이 이전 등기 아래. 왜? 환매는 뭐예요? 팔았다가 다시 사는 개념이니까. 꼭 뭐하고 같이 해야 돼요? 이전 등기 같이 해야 되겠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전 등기에서 이제 가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자, 이 이전 등기 안 해오면 이게 뭐예요? 부기 등기만 덜렁 있죠? 그럼 환매 등기, 부기 등기만 쓰면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뭐가 없는데? 이전 등기 자체가 없는데 환매 등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매 등기만 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하라고 이거? 동시에 하라.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환매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한다는 얘기고 부기 등기 한다 얘기인데. 자, 거기 370페이지. 그래서 뭐예요? 동시신청이다. 그 다음에 거기 쌍가라서 한번 신청 정보의 기록 사항 중에서 필요적 사항 있죠? 항상 환매하고 재매매를 구별할 때 뭐하고 환매라고 하는 단어하고 뭐예요? 재매매라고 하는 단어하고 구별할 때 자, 같은 점은 뭐예요? 다시 산다는 얘기죠? 같은 점. 다른 점이 뭐냐면 이건 팔았던 금액에 다시 사야 돼. 내가 5억에 팔았으면 다시 얼마에 사야 돼? 5억에 다시 사야 돼. 이 재매매는 뭐냐면 얼마에 팔든 뭐예요? 얼마에 사든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5억에 팔았다 하더라도 뭐 10억에 살 수도 있죠. 그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환매는 뭐예요? 필요사항이 뭐냐면 매매대우. 왜? 팔았던 금액에 다시 사야 되니까. 꼭 얼마라고 적어놔야 돼. 여러분 5년 후에 일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잘 안 납니다, 그거. 그러니까 항상 문건으로 남겨놔야 돼요. 그 등기부상에. 뭘 적어놓으라고? 팔은 금액이 얼마인가를 꼭 써놓으라. 매매대금 매매비용 있죠? 그거 써놓으라. 그 얘기죠. 그 필요적 사항이다.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373페이지 환매 등기에 뭐예요? 실행 나오죠? 그 1번에 언제나 무슨 등기 한다고? 2-1번 언제나 거기 뭐예요? 부기 등기 한다 써있죠? 그 부기 등기 동그라미. 그게 중요해요. 부기 등기. 언제나 뭐라 한다고? 부기 등기 한다. 그게 중요하니까 보자. 그 다음에 자, 환매권 행사 이정되는 넘기세요. 그 374페이지 뭐가 중요하냐면 그 말소 등기 할 때 또 나오겠지만 자, 이렇게 누가 이 지금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에 오는 거예요, 이거?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경매. 그럼 환매권을 행사하는 건 도로 사온다는 얘기니까. 뭐 해온다고? 3번, 소유권 이전 얘기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도로 사오죠?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를 원인으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다시 이전 등기 해오면 이제 이 등기는 필요 없었죠. 다시 사왔으니까. 이 등기를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직권말소 하겠다.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말소 한다. 그 직권말소 할 때 다시 볼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고, 자, 30년 동안 몇 번 나왔다고? 올해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그렇게 잘하시는데 왜? 학교 하실 것 같아요. 여기. 자, 신탁 등기를 별표합니다. 별표, 신탁 등기 별표. 여러분 신탁 등기라고 하는 게 신탁이라는 게 뭔지는 그 학개론 시간에도 배우고 민법 시간에도 배우시죠? 신탁이라는 게 맡겨놓는다 그런 얘기 맡겨놓는다. 우리가 일상 중에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신도시니까 모르는데 이 구도시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아파트 재개발을 해요. 뭐 한다고? 재개발합니다. 재개발. 그 재개발하게 되면 그 아파트가 이제 뭐예요? 아파트 재개발하게 되면 이 나중에 관리 처분들 하면 이 아파트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철거합니다. 철거. 그죠? 그 떨렁 뭐만 남으면 이제 땅만 남죠? 그러면 이 건물에 뭐예요? 건물을 갖고 있던 뭐예요? 101호, 102호 이렇게 자, 103 이런 구분 건물 소유권자들은 자, 뭐예요? 건물 등기부가 없어지니까 어디 아래 이거? 토지 등기부 아래 무슨 등기 해놔야 돼 이거? 조합장 앞으로 신탁 등기를 해놓는 거야. 이전 등기를. 그런 얘기야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왜? 내가 이 땅에 뭐예요? 이 땅에 아파트를 없어져 갖고 뭐 한다고 이거? 재개발을 하는 거 조합장한테 뭐 해놨다고? 그러니까 내 재산권을 조합장한테 뭐 해놨다고? 맡겨놨다고 이렇게 등기한다. 그 얘기죠. 의미 이해했죠? 그럼 이제 무슨 단어가 내가 이제 신탁 등기라고 하는 단어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항상 답이 이 순환을 해요. 순환을. 눈에 띄는 게 답이 눈에 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일단 신탁 등기하게 되면 이렇게 분명히 요 환매 특약 등기하고 뭐예요? 환매 특약 등기 이전 등기 아래 부기 등기하죠? 그 신청서가 뭐예요? 다른 신청서니까 자 무슨 등기 신청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갖고 요 이전 등기 갖고 환매 등기 신청서를 갖고 뭐라고 환매 특약 등기하니까 신청서가 따로 따르니까 이 번호가 틀린 거예요. 하나는 주등기고 하나는 뭐라고? 부기 등기고. 근데 신탁 등기는 자 신탁 등기는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첫 번째 기억할 사항이 뭐냐면 신탁 등기는 뭐예요? 동시에 하긴 하는데 플러스 하나의 뭐라고 이거 하나의 순위번호를 해요.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라고 하는 것은 신청서가 몇 장이라는 얘기야. 신청서가 한 장이야. 뭐라고? 동일 신청서예요. 뭐라고? 동일 신청서다. 동일 신청서. 자, 그래서 순위번호가 뭐라고?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뭐 1번 누가 조합원 갑이라는 사람이 101동에 1층에 101호에 사는 뭐예요? 구분건물 소유자 갑이 자, 2번 이전 등기하는데 원인을 뭐로 해서 신탁을 원인으로 해서 조합장으로 등기하죠. 근데 자, 이렇게 뭐하고는 이전 등기와 무슨 등기를 같이 한다니까 이거. 신탁 등기를 하나의 신청서라니까 뭐예요? 자, 하나의 순위번호에 등기가 두 개가 다 된다. 그런 개념에 지금. 그럼 만약에 지문에 나와서 신탁 등기는 주등기로 하냐 부기 등기로 하냐 하게 되면 신탁 등기는 뭐로 하는 거 이거?
주등기라는 것이 순위 번호가 몇 개니까 하나니까.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 답이 뭐냐면 하나의 순위 번호인데 뭐라고 다른 순위 번호라는 단어가 나오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그거 틀린 말이다. 그런 얘기죠. 그 명칭을 가만히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신탁 등기하면 일단 뭐라고 동시에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는데 뭐하고 동시에 하는데 이전 등기나 설전 등기나 이렇게 동시에 하는데 하나의 순위 번호니까 신청서가 몇 장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다. 그 다음에 항상 이건 단독 신청이에요. 뭐라고? 단독 신청이에요. 신탁 등기. 누구만이 하는 거 이거. 수탁자만이 단독으로 등기해 놓는 거예요. 단독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신탁이라는 단어를 신탁 탁탁탁탁 하다 보면 지치면 뭐가 돼요? 단이 돼요.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뭐라 해보자고 신탁 탁탁탁 하면 단이 되니까 그게 단독 신청이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것도 단독이고. 여러분 그 광릉인가 여기도 딱따구리 같은 거 여기도 파주가 여기도 살림이 우거져 갖고 딱따구리 같은 거 여기도 울지 않습니까? 딱따구리 소리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거 우는 거 가만히 딱딱딱딱 하다 보면 나중에 지치면 뭐가 돼요? 탁, 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도 외우자는 게. 그래, 탁탁탁 단, 탁탁탁 단. 자, 그게 단독이에요, 단독. 단독. 신청하는 것도 단독, 이거 맞춰도 단독이에요. 무조건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자, 그러면 단독 신청. 그 다음에 대의 신청이 가능해. 안 하면 대의 신청 할 수 있죠. 얘가 안 하면 대의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 등기법에서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대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있다야. 그러니까 대의가 나왔는데 없다 나오면 그거 틀린 답이야. 무슨 단어가 보이면 대의라고 하는 단어, 대의는 알잖아, 글자를. 그 대의가 나오면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돼? 있다로 끝나야 돼. 없다 끝나면 그 틀린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민법도 공부하면서 시험지 풀다가 대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뭐로 끝나나 한번 유심히 보세요. 대부분의 80% 이상이 뭐로 끝나야 돼? 다 있다야. 그러니까 만약에 없다라고 끝나면 그건 틀린 지문일 가능성이 많아, 그게. 그거 싫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해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요령을 터득해서 그 문제를 깨끗하게 이렇게 풀어보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딱딱 찍고, 그러니까 남이 물어보면 몰라도 돼. 나는 뭐 하면 되니까 찍어서 맞으면 돼. 그게 중요한 거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찍어서 맞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항상 대의는 뭐라고 이거? 있다야. 그죠? 그 다음에 이 재산을 관리하는 이 조합장이 여러 명이야. 만약에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수탁자가 뭐라는 얘기예요? 수인이에요. 여러 명이다니 수인이요. 그러면 여러 명이면 남의 부동산 관리하는 사람이 공유로 관리하면 안 되겠죠? 항상 무슨 단어가 보여야 돼 이거? 합의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야 돼. 합의. 뭐라고 보이면 쓰인다고? 공유면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그래서 한테 신탁 등기 문제 나왔을 때 무슨 단어가 보여야 된다고? 합의로 관리한다. 합의로. 합의 관리야. 그러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뭐야? 이 수탁자가 이 신탁 등기에 대한 이 부동산을 수탁자가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하게 돼요. 고유재산이 되는 거야. 그 이유는 안 나오니까 시험 문제. 그럼 만약에 여기다 이제 3번 해놓고 뭐라고? 고유재산. 자, 뭐라고 써요? 수탁자의 뭐라고? 수탁자의 뭐라고 쓰고 고유재산이 됐다는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반으로 이렇게 나눠갖고 여기다 그 고유재산 쓰니까 이 신탁 등기는 필요 없어졌죠? 그래서 뭐라고? 2번 무슨 등기를 신탁 등기를 뭐 한다는 게 이거? 말소한다 이렇게 써요. 이걸 뭐로 한다는 얘기니까? 주등기로. 하나의 순위번호에 뭐라고? 이 두 가지를 다 쓰는데 항상 동일 신청서 하나의 신청서니까 하나의 순위번호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데 항상 이걸 무슨 등기를 한다는 게 이거? 주등기로 해요. 그래서 신탁 등기 문제 나왔는데 무슨 단어가 나오면 부기등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 틀린 말이야. 항상 뭐로 나와야 된다고? 주등기.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딱 머릿속에 신탁 등기하면 문제가 나왔을 때 뭐라고? 하나의 순위번호로 동일 신청서다. 단독이고 뭐라고? 대의가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 합의고 항상 뭐로 한다고 이거? 주등기한다. 이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라 이거를. 그래서 그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게 여기서 이 지문이 아닌 것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 이해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도 그런 유형으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 작년 문제 그게 있나? 작년에 문제를 시험 문제를 신탁 등기로 해놨나 모르겠어요. 자, 여기 그러면 4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마침 잘 돼 있네. 몇 페이지? 431페이지. 그게 그 작년에 신탁 등기 나왔던 문제예요. 자, 문제인데 자, 7번 문제 보세요. 7번 문제. 431페이지 7번 문제. 뭐에 관한 문제? 신탁 등기에 관한 7번 문제 431 펴셨어요? 431 신탁 등기. 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무슨 단어가 핵심어예요? 1번의 지문에. 동그라미 합유. 합유 단어 보였죠? 거기에 맞는 지문이야. 무슨 단어가 보였으니까. 합유. 근데 공유라고 보이면 틀린 지문이고. 자, 동그라미 이번에는 뭐예요? 이번에는, 자, 이번에 중요 단어가 뭐야? 핵심어가. 그래. 그 하나의 순위고. 그게 핵심어야. 이제 뭐가 많이 통하는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중요 단어가 뭐예요? 3번에. 그래. 동시야. 그게 동시야. 동시. 3번에. 그죠? 4번은 뭐가 눈에 거슬려요? 그게 답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 그게 찍는 거야. 그렇게 찍는 거야.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게 항상, 자, 보여요.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여기. 이 판매된 게 보세요. 이 순위 번호가 같아요? 다르요, 지금. 다르죠? 이건 주등기, 이건 뭐니까. 부기등기가 틀리잖아. 이게 다른 순위 번호라고. 근데 신탁 등기는 뭐예요? 신청서가 한 장이니까 항상 뭐라고? 같은 순위 번호에 2개씩 쓰는 거야, 이렇게. 이해했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신탁 등기 나오면 이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순위 번호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자, 당연히 뭐예요? 단독 신청이다. 그 다음에 수탁자는 여러 명이면 합유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거? 언제나 뭐로 한다고 이거? 주등기 한다. 그런 단어를 보는 거야. 다 읽으면 안 돼. 그걸 연습하라는 게 그걸. 이제는 그거 다 읽지 말고 그 지문을 보게 되면 핵심어가 뭔가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걸 찍는 연습해야지. 그걸 언제 다 읽고 있어요. 여러분 민법 그거 천천히 다 읽으면 그거 10문제도 제대로 못 풀어. 이 한 뼘짜리는 이거 못 푼다니까. 이거 읽는데도 거의 3, 4분이 걸리는데 말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연습을 하라고 그 시험지 지문의 문제의 지문에 뭐가 핵심어가 뭔가를 빨리 발견하고 동그라미 이런 걸 습관을 시험장에 가서 하면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니까. 자꾸만 계속 훈련해갖고 내 눈에 빨리 익도록 눈에 들어오도록 그거 훈련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 객관식은.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이제 거기 379페이지 다시, 379페이지 뭐가 나와, 이거? 용익권 나오죠, 용익권. 그 용익물권은 여러분 이제 민법을 뭐예요? 그렇게 공부하는데, 이 용익물권은 그 민법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기본 내용을 배우니까, 이 용익물권 문제 내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다 이제 배우니까. 여기서 등기법에서는 보는 사항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등기할 때 과연 등기부에 쓰니까 신청서에 반드시 뭐 할 사항이 필요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뭔가 이제 그런 내용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다 부수적인 건 다 어디서 배우니까. 민법에서 배우니까. 이제 그런 내용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등기부에 뭘 쓰려면 그 지상권에 여러분 등기부를 한번 38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등기부에 그 381페이지 등기부 지상권 등이 나오죠?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목적을 꼭 써야 돼요. 목적. 왜 그 목적이 자 건물을 소유할 목적인지 수목인지 공작물을 소유할 것인지 그거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범위 동그라미 그 381페이지 등기부 보시면서 범위 381페이지에요. 자 381페이지 거기 등기부 오른쪽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범위 나오죠? 범위 뭐라고 써 있어요? 토지의 일부라고 써있죠? 원래 등기부에 토지의 일부라고 안 쓰고 거기 뭐라고 남쪽 3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써요. 뭐라 쓴다고? 남쪽 300제곱미터 이렇게 써요. 그게 일부에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전부라면 뭐라고 쓰면 돼요? 전부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오로지 지금 물건 몇 개 중에 5개 중에 물건 5개가 있는데 이 물건 5개 중에 특히 뭐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이죠? 요 3가지만 이 등기부상에 항상 뭘 쓰게끔 돼 있어요, 이거. 범위를 쓰게끔 돼 있어요. 왜? 자, 소유권. 이 소유권자는 일부만 점유하는 거예요? 전부를 점유하는 거예요? 전부 점유하니까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만 이렇게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하고 뭐예요? 이 전세권, 이 물건 3가지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범위가 필요해요. 근데 저당권은 점유해야 안 해요, 이거. 안 하니까 이건 필요 없다는 게 아예 자체 범위라는 게 필요 없어요. 점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점유하는데 이 범위가 뭐예요? 일부도 점유할 수 있으니까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게 무엇뿐이 없다는 얘기니까 용익물권뿐이 없다 그런 얘기지. 자 그럼 지역권도 한번 보자. 지역권 넘겨보시면 거기에 자 몇 페이지 보시면 다시 거기 385페이지 385페이지 있죠? 5페이지 보시면 거기 자 그 지역권 위에 보시면 목적 있죠? 목적이 그 물 끌어들인 거예요. 수로 개설이에요. 그 범위가 뭐라 했어요? 토지의 서북간 100제곱미터 써 있죠? 그건 토지의 서북간 100제곱미터는 전부란 얘기예요? 일부란 얘기예요? 일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부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그 땅 전부를 이용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일부를 이용한다. 그렇게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목적 범위를 꼭 쓴다는 게. 자, 넘겨보세요. 전세권 한번 보자. 자,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388페이지. 자, 388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세요. 전세금이 얼마라고 이거? 전세금 2,500만 원이죠?
전세금이 세 개가 빠져. 2억 5천에? 아, 만 원이구나, 뒤에. 잘안 보이네.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2억 5천. 아니, 원래 우리가 보통 뭐예요? 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1억이죠, 지금. 그죠? 그러면 여기다 지금 요게 지금 여기까지 만 원이라서 이렇게 등기부에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등기부는 항상 뭐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절대 이거는 그냥 그냥 뭐하고 해서 이거 책에 쓰는 거죠. 원래 뭐라 써야 된다고 공짜 다 붙입니다. 자, 이게 습관이 돼 갖고 지금. 자, 그러면 자, 그 전세금이 2억 5천이고 거기에 목적인 범위 동그라미. 다른 건 다 뭐라고 써 있는데 다른 건 목적과 범위가 따로따로 써놨죠? 근데 여기는 뭐라 써놨어요, 이거? 목적과 범위를 붙여놨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전세권은 지상권은 뭐예요? 맨 땅에다가 창설적인 거야.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뭘 할 것인가? 건물을 소유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뭐예요? 수목을 심을 것인지, 아니 뭐예요? 공작물을 셀 것인지, 그게 창설적이니까, 그 설정 목적이니까 뭐예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가 정해져 있냐면, 토지의 전세권이냐, 아니면 뭐예요? 건물의 전세권이냐, 딱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그 목적을 따로 뜰 필요가 없어. 왜? 목적이 뭐가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딱 두 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목적과 뭐라고 이거 범위를 같이 쓰는 거예요. 목적과 목적 및 범위라고. 그래서 여기 목적은 뭐예요? 토지가 아니라 뭐라고 이거 건물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범위는 뭐예요? 전부란 얘기고. 그런 얘기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익물권은 이래서 이 목적과 범위를 뭐예요? 반드시 써야 된다. 그런 것만 공부하니까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슨 물권 나오면 용익물권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무슨 물권이라고? 용익물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면 자, 우리가 기본적인 객체가 중요하니까 이 객체 중에서는 뭐에 대해서는 부동산 뭐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뭐예요? 범위를 정하고 일부 등기가 가능한데 점유하지 못하는 뭐예요?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다음에 특히 지상권하고 지역권 말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뭐가 가능하다? 중복적인 등기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죠? 자, 이 내용이 이게 중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부에 그렇게 뭘 써야 되니까 목적과 범위라는 뭐예요? 그 등기를 그거 써야 되니까 그걸 안 쓰면 등기를 안 받겠다. 각하사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뭐가 있고 필요적인 사항이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임의적 사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다고? 필요적으로 안 쓰면 등기를 안 받으려면 뭐가 있고 이거 필요적 사항이 있고 근데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임의적 사항이 있다. 임의적. 뭐 있다고? 임의적이다. 임의적. 자, 그래서 항상 뭐예요? 지상권 등기하면 뭐를 꼭 써야 된다고? 목적과 뭐예요? 범위를 써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중 각종 권리에 그 필요적 계산과 연결이 옳은 거 틀린 거 이런 게 문제가 또 자주 나와요. 항상 무슨 단어가 보이면 지상권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필요적 사항은 항상 뭘 기억해야 돼 이거? 목적 범위 그걸 기억하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지상권 얘기를 다시 보시면 몇 페이지에 379페이지에 지상권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의의가 1번이고 쌍가루 1번 있죠? 자, 지상권은 뭐라고?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자, 거기 이중으로 설정하지 못한다. 이중 못한다 써있죠? 줄치식으로. 그 다음에 거기 설정 범위가 특정돼야 되죠? 범위가 어딘지를 써야 되니까 점유가 안 되는 지분은 설정하지 못한다. 지분 X, 그죠? 그 다음에 그러나 토지 일부에는 뭐예요? 범위도 정하고 뭘 내야 되니까? 도면도 내야 되니까. 어딜 쓰는지 도면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 맨 처음에는 그림 그릴 때 동쪽 쓴다 그러고 가서 보면 남쪽 쓰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딴소리 하니까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뭘 그려내라고? 도면을 첨부해서 내라.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그래서 그 380페이지에 그 쌍가루 2번 필요적 계상 뭐하고 이거? 목적 범위 동그라미. 뭐는 꼭 써야 되니까. 목적과 범위를 꼭 써라죠.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 하게 되면 뭐예요? 자,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으면 약정과 뭐가 있다면 약정과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과 특약에서 쓴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제 존속기간이 있으면 이 존속기간을 말 그대로 뭐예요? 자, 최장기간은 없으니까 30년하고 뭐예요? 15년하고 5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최장기간이 없으니까 모두 가능해요. 이거 불확정기간도 가능해요. 모두 가능하다? 불확정기간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탑 존속기간으로 한다. 불확정기간. 그 다음에 지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상권의 지료를 뭐예요? 왜 봐야 되냐면 이 같은 땅 사용료인데 임차권은 차임이에요. 지상권은 뭐라고? 지료고. 근데 지상권의 지료는 임의적이에요. 요소가 아니라는 게. 근데 그 임차권의 차임은 뭐예요? 그 필요적 요소예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기억합니다. 그래서 존속기간 지료 지급 시기는 잘 안 나오니까 존속기간과 지료를 이제 임의적이다. 그렇게 보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구분지상권이 나오는데 구분지상권은 뭐 그렇게 시험 문제 잘 등장하지 않으니까 자 신경 쓸 거 없는데 다만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거 뭐 이해하냐면 구분지상권은 있어요. 절대 우리나라는 뭐예요? 이게 구분임차권이라는 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애들 들어봤다고 하는 건 없는 걸로 들어본 거니까 절대 뭐는 없다고 구분임차권은 없다. 뭐는 있을 때 구분지상권이 있다. 그래서 이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 이렇게 토지 아래 자 지하철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가 지표면상에서 15m에서 어디 사이를 30m 사이를 남의 땅에 뭘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으니까 구분지상권이 뭔가 개념만 이해해 두시고 자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넘기세요. 자 몇 페이지 보시면 거기 383페이지 뭐예요? 그 지역권 얘기 나오죠? 그럼 우리가 자 만약에 유역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에 대해서 자 이 땅에 물이 필요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땅에 대해서 물을 끌어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수로 인수하기 위해서 그 수로를 묻을 수 있죠? 따뜻하게 이용하는데 그래서 이 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요구한다 그래서 뭐라고? 유역지. 이 착한 사람을 승낙해 주니까 뭐라고? 승역지. 이렇게 다닌다. 그죠? 그러면 유역지는 유역지 뭐라고 이거? 전부를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해야 됩니다. 일부는 권리남용이에요. 근데 이 승역지가 뭐일 수도 있고 전부일 수도 있고 뭐라고 이거? 일부일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일단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라고 이거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이렇게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재산권이 있다. 재산권. 자 이렇게 물권 4가지 저당권이 있다 하면 자 이 지역권이라는 것은 이 유역지 소유권에 이 소유권에 붙어 다니죠? 종놈이에요 종놈. 소유권이 넘어가면 같이 넘어가. 그러니까 이 지역권은 따로 뭐가 안 되고 지역권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지역권 이전 등기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권리 목적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죠. 대상이 되죠. 근데 얘는 뭐라고? 다른 권리 목적도 안 된다. 이런 걸 다 어디서 배우니까 민법에서 배우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그냥 그것만 보면 된다. 필요성이 뭔가만 이해해 주시면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자 유역지 소유권이 아닌 뭐라고 이거 소유권이 아닌 누구도 이 땅을 점유할 수 있는 지상권자나 그 다음에 전세권자나 누구도 이거 임차권자도 이 승역지 승역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과 뭐 할 수도 있고 이거 설정계약의 의무자 권리자가 다 된다는 얘기죠. 다 배워요 민법시면 배우니까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자 어디에 이 지역권 등기할 때는 반드시 신청서에 뭘 써야 되냐면 뭘 써야 된다고 유역지가 어디 있고 승역지가 어디 있고 자 승역지 표시하라 그 얘기죠. 그 등기관이 실무적으로는 승역지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유역지 표시만 해도 그냥 받아요. 상관없어요 이거. 근데 뭐는 꼭 써야 되니까 목적과 범위 써야 되겠죠. 범위. 이 범위는 뭐예요? 전부인지 일부인지 반드시 일부일 때는 뭐 내라고? 도면 내라고. 범위가 뭐라고? 전부도 되고 일부 되는데 일부일 때 뭐 내라고 이거? 도면 내라 그런 얘기죠. 도면 내라. 그다음에 자 지역권의 임의적 사항은 자 약정 특약에서 정하는데 자 만약에 인수지권인 경우에 두 사람이 약정을 정해놓고 이 물을 끌어들이는데 어디에 승역지 가용으로 먼저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 유역지 농가용으로 이용했다. 농사용으로 이용했다. 그런 특약을 정했으면 그 특약 약정에 따르겠다는 얘기고. 그럼 등기는 어떠 하냐면 승역지 등기부 어떠 한다는 얘기예요. 을구에 한다. 을구에. 그 승역지 등기 을구가 이렇게 여기 이 땅 등기부 을구에다가 자 이렇게 등기부 을구에다가 1번 무슨 등기를 지역권 뭐 하는 거 이거 설정 등기 한다. 설정 등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이 땅 살라고 등기부 봤을 때 설정 등기 돼 있죠.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땅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겠죠. 그 사람이 지역권자니까 이렇게 등기한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도 이 땅이 유역지 땅도 지역권이란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라고 이거 유역지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요 뒤에 무슨 말이 없어요 이거 설정이란 말이 없죠. 이건 직권을 하는 거예요. 촉탁이나 직권. 요거는 신청해서 한 거고. 그래서 항상 등기는 어디다 하냐면 승역지 등기부에 어디다 한다고 이거 을구에 한다 이렇게 보자. 을구에 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그 383페이지 지역권에 관한 자, 그 기본 개념이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 자, 2번에 지역권의 등기 절차 그 신청인 동그라미 2번에 줄쳐 보시면 뭐라 했어요? 토지 소유자 이외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권자도 지역권의 뭐예요? 권리자도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다는 게 이거 의무자가 될 수 있다 보시고 자, 그 필요적 계상 거기 동그라미 기억에 뭐라고? 목적 동그라미 두 번째 범위 동그라미 자, 디귿에 뭐라고? 유역지 승역지 표시 동그라미 그렇게 해놓자. 자, 넘겨보시면 자 384페이지에 뭐예요? 등기 실행 나오죠? 등기 실행에 거기 1번에 뭐라고 이거? 승역지의 지역권 등기 나오죠? 승역지의 지역권 등기. 그래서 니은에 뭐라고? 승역지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 설정 등기 동그라미. 무슨 등기? 설정 등기. 지역권 설정 등기 동그라미. 설정 등기. 그래서 항상 이 설정 등기는 어디다 하는 거라고? 승역지에 한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래 참고로 자, 그 승역지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지역권 설정 등기 하죠? 한마디로 뭐냐면 이 소유권자가 유역지의 소유권자가 이 승역지에 뭐예요?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자고 할 수도 있고 얘네끼리끼리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랬을 때는 어디에 이 지역권, 이 승역지 지역권, 이 지역권 등기 아래 이렇게 뭐예요? 지역권이 돼 있으면 이 아래 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부기 등기해서 1번 이 지역 1번 지상권에 대해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역권 등기한다. 부기 등기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 잘 안 나오니까 고민하지 말고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은 소유권자가 아닌 뭐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도 뭐가 지역권 설정 등기에 뭐예요?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모두 될 수 있다. 의무자도 될 수 있다. 그 정도는 좀 이해해 주셨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거기 쌍가루 5번 지역권 이전 등기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고? 지역권 이전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전세권 얘기 나오죠? 자,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은 전세금을 뭐하고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의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수요가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세권의 전세금은 당연히 요소예요. 요소. 전세권은 전세금이 요소다. 전세금. 자, 쌍가루 2번. 줄 치세요. 뭐라고? 전세권은 아까 똑같죠?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지만 공유지분 또는 뭐예요? 농지는 안 된다. 네, 두 개의 전세권은 뭐예요? 동일 범위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항상 뭐예요? 기본 객체는 네, 똑같은 얘기예요. 용익물권의 객체. 뭐만 되고? 부동산 일부만 되고. 자, 지분하고 뭐예요? 중보가 안 된다.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 386페이지에 자, 386페이지에 뭐가 나왔어요? 그 필요적상 기억 동그라미 뭐라고? 전세금이나 뭐예요? 전전세금 얘기죠? 그래서 항상 뭘 써야 된다고 전세권 등기할 때는 전세금을 왜? 비록 뭐예요? 용익물권이지만 무슨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뭐 하면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뭐예요? 등기부상에 뭐가 써 있어야 되니까 전세금이 써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뭘 기록하라고? 신청서에도 전세금을 꼭 써야 된다. 자, 그다음에 거기 전세권 또는 전전세의 범위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목적인 범위라는 거죠. 목적인 범위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그 등기부상에 실무적으로 뭐라 쓴다고? 목적인 뭐라고 쓴다고? 범위라고 쓴다. 근데 이 목적이 뭐예요? 자, 두 가지. 토지면 토지라고, 건물이 뭐라고? 건물이라 쓰고. 범위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전부면 전부라고 쓰고, 아니면 뭐라고? 일부라 쓰고, 일부는 뭘 첨부하라고? 도면 첨부하라. 그 얘기 지금, 목적 범위. 그 다음에 이제 다 나머지 임의적인데, 원인의 존속기간, 이렇게 뭐라고? 존속기간 나오죠? 이 존속기간은 최장 몇 년이에요? 최장 10년. 최단 몇 년? 건물만 1년이에요. 토지는 규정이 없으니까 몇 년을 넘지 못해요.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위약금과 배상금 문제라고. 근데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하죠? 왜? 전세권은 뭐예요? 자, 종된 권리니까. 채권의 종된 권리니까. 남한테 뭐 하지 못하도록. 양도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상권은 주된 권리니까 지상권 넘기지 못한다고, 양도 못한다고 특약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그 말도 안 되고 주된 권리니까. 종된 권리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빼놓고는 전세금, 목적 범위 빼놓고 다 뭐라고 이거? 다 임의적이다 보시면 돼요. 임의적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게 전세권의 일부전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의 일부전 등이 나오는데 줄 치세요. 전세권의 일부 이전의 신청은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뭐 하기 전에는 만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존속기간이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했음을 증명해서 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랬죠? 이 두 가지 뭐예요? 두 가지 공통적으로 따져보면 뭐냐면 전세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뭐 하기 전에는 전세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그 전세권의 일부전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문장은 뭐예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이 소멸되죠. 그런데 거기 이제 단서 조항이 뭐라 했냐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뭐가 되면 소멸되면 뭐 할 수 있다고 소멸되면 이전할 수 있다 써있죠. 신청할 수 써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틀린 문장이 시험 문제 나오면 뭐라 나왔냐면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전세권이 뭐라고 소멸되기 뭐예요? 소멸되기 전이라도 전세권의 일부전이 가능하다 하면 OX에 그건 틀린다. 이게요. 항상 전세권이 뭐가 난 다음에 소멸되고 난 다음에 하라.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걸 줄쳐놓고 이해해 두자는 거죠. 자, 그것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자, 388페이지 뭐에 대해서는 임차권 나오죠? 임차권 아까 여기, 자, 실판 보세요. 분명히, 자, 임차권의 차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임차권의 뭐라고, 차임은, 임차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차임이야. 그죠? 이거는 요소야. 이거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야, 이거. 요소가 아니야. 다 땅에 대한 뭐인데, 사용료인데, 땅에 대한 사용료인데, 지상권의 지료는 뭐라고? 임의적이고, 임차권의 차임은 뭐라고, 이거? 필요적이니까 기억을 하라는 얘기예요. 임차권 하면 뭐가 딱 떠올라야 돼, 이거. 임차 차임.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요소니까. 자, 왜냐면 이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배우고, 민법 시간에 또 배우시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지금 뭐예요? 이 공시법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차임만 꼭 기억하고, 왜? 등기할 때 뭘 써야 되니까. 차임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 당연히 넘겨보시면 390페이지 있죠? 390페이지에, 거기, 자, 임차권에 무슨 제도가 있어요, 이거? 등기 명령이라 하는 게 있어요. 임차권의 등기 명령 있죠? 그래서 임차권의 등기 명령은 그 요건이 뭐냐면, 취지 나오죠? 종래는 뭐예요? 종래는 임대차가 뭐예요? 종료한 후에 보상금을 뭐예요?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 주거를 이전하거나 뭐예요? 주택을 옮기면 임대차의 종전에 가지고 있던 뭐예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뭐예요? 상실하게 돼서 보증금을 반환 못한 경우 있죠? 자, 이하여튼 뭐라고? 이와 같은 문제를 뭐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뭘 도입했다고? 임차권 뭐예요? 등기명제를 도입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뭐냐 하게 되면 항상 뭐라고 이거? 임대차가 뭐 한 다음에 동그라미 번 나오죠? 임대차가 뭐 한 다음에 종료 후 동그라미. 뭐 한 다음에 종료 후가 요건이에요. 뭐 한 다음에 하는 거라고? 종료한 다음에 한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게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임차권에 대해서는 하나, 차임. 필요적이다. 반드시 써야 된다. 두 번째, 임차권의 등기 명령은 뭐예요? 요건이 뭐라고? 종료 전에 종료 후에. 종료입니다. 자, 조금 더 쉬었다 하겠습니다.